당신은 언제 가장 솔직해지나요? 누군가에게 진실을 말해야 하는 순간, 혹은 자신을 속일 수 없을 때, 그 순간, 솔직함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처럼 다가오죠. 하지만 가끔은 이런 고민도 들지 않나요? 이 말을 솔직하게 해도 될까? 솔직한 게 정말 옳은 걸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만약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스스로에게 상처받을 만한 진실을 묻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순간 우리는 고민합니다. 솔직해야 할까? 아니면 좋은 거짓말을 해야 할까? 오늘은 철학자 칸트의 사상을 통해 솔직함이라는 가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정말 언제나 솔직해야 할까요? 그리고 솔직함이 가져오는 책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지금부터 이 질문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해요. 며칠 전 한 친구와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오래된 연인이 있는 친구였죠. 그런데 그는 최근 한 가지 고민에 빠졌다고 했어요. 솔직히 요즘 내 감정이 흔들리는 것 같아. 그는 자신이 오래된 연인에게 예전처럼 설렘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도 그 사실을 연인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죠. 정말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자신을 속여야 할까? 그 순간 저도 쉽게 답할 수 없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너에게 예전만큼의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옳은 걸까요? 아니면 그것이 일시적인 감정일 수도 있으니 굳이 솔직할 필요가 없는 걸까요? 우리는 살면서 이런 고민을 수없이 마주합니다. 솔직해야 할까? 아니면 상대를 위해 침묵해야 할까? 그리고 많은 경우 우리는 후자를 선택합니다. 굳이 말할 필요 없지 않을까? 솔직함이 꼭 좋은 건 아니잖아. 하지만 칸트는 이에 대해 단호하게 말합니다. 진실은 언제나 말해야 한다. 그는 솔직함이 도덕적 의무라고 보았어요. 거짓말이 허용되면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 찰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신뢰는 무너지고 말 거라고요. 그렇다면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솔직해야 할까요? 친구의 고민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그는 결국 연인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기로 했어요. 그리고 예상대로 연인은 상처를 받았죠. 하지만 놀랍게도 그 솔직한 대화 끝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처음엔 정말 아팠어. 그런데 네가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우리는 솔직함을 때때로 폭력처럼 느끼지만 사실 그것이야말로 관계를 지켜주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른다고. 이제 칸트의 철학을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가 말하는 솔직함은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인간이 가져야 할 도덕적 의무입니다. 하지만 정말 아무리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거짓말은 용납될 수 없는 걸까요? 지금부터 이에 대한 철학적 탐구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선택이든 우리는 결국 그 책임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솔직함은 때때로 그 책임을 감당하기 어려운 선택이 되곤 하죠. 혹시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본 적 있나요? 직장에서 동료가 자신이 발표한 아이디어에 대해 묻습니다. 어때? 솔직하게 말해줘.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나요? 그 아이디어가 별로라고 생각하더라도, 괜찮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솔직히 좀 아쉬운 것 같아.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당신의 대답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솔직한 피드백이 동료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솔직함이 늘 정답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거짓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믿기도 하죠. 그런데 칸트는 이 질문에 대해 단호합니다. 거짓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의 철학을 이해하려면 그가 말하는 정언명령이라는 개념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칸트는 인간이 도덕적인 선택을 할 때 개인의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어요. 그는 도덕 법칙이 보편적이어야 한다고 보았죠. 네가 하려는 행동이 모든 사람이 해도 괜찮은 행동인가? 이것이 정언명령의 핵심입니다. 거짓말을 예로 들어볼까요? 만약 당신이 착한 거짓말이라 생각하며 상대에게 진실을 숨긴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지만 이 논리를 모든 사람이 따른다면 우리는 누구도 진실을 믿을 수 없는 세상에서 살게 될 겁니다. 칸트는 거짓말이 이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그 거짓말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더라도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로 모든 상황에서 거짓말이 금지되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해 철학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질문이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당신이 문을 열자 낯선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급한 얼굴로 묻습니다. 당신 친구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나요? 그런데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 낯선 사람이 친구를 해칠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걸요. 이때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솔직하게 친구가 있는 곳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거짓말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은 칸트에게도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우리는 그 이후의 결과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친구가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지만 살인자는 다른 경로로 친구를 찾아낼 수도 있겠죠. 결국 당신은 거짓말을 했지만 그 거짓말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반면 솔직하게 말했을 경우 그 진실이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예상과 다르게 그 솔직함이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칸트는 인간이 도덕적인 판단을 할 때 결과가 아니라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 중 하나가 바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런 철학적 논리는 우리의 현실과는 어딘가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관계를 지키거나 누군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칸트의 철학을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는 정말 어떤 경우에도 솔직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기 위해 다음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켜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진실을 말하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가치를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솔직함이 항상 좋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을요. 누군가의 부족한 점을 직설적으로 지적했을 때 그 사람은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실을 이야기했을 때 그 관계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의 의견과 다르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말했다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죠. 이런 상황을 마주할 때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지만 이런 고민을 하면서도 우리 안에 또 다른 목소리는 묻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사람들은 흔히 거짓을 나쁜 것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사회는 우리에게 적당한 거짓을 요구하기도 하죠.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해, 관계를 부드럽게 유지하기 위해, 혹은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요. 그러나 칸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이 허용되는 순간 그것은 필연적으로 도덕의 붕괴를 초래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모든 상황에서 솔직해야 하는 걸까요? 여기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사랑했던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서로를 깊이 이해한다고 믿었고 서로에게 숨길 것이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남편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커다란 배신이라기보다는 작은 거짓말들이 모여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걱정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혹은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했던 말들이었죠. 그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했던 말들 중 어디까지가 진실이었을까? 결국 그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왜 내게 솔직하지 않았어? 남편은 말했습니다. 그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 말을 듣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단순히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우리는 거짓을 통해 상대를 보호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거짓을 통해 우리 자신이 감당해야 할 무언가를 피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진실을 듣고 싶어. 그 진실이 나를 아프게 하더라도 적어도 나는 무엇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있으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진실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그리고 당신은 누군가에게 그런 진실을 전할 용기가 있나요? 솔직함은 단순한 말하기의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의 문제이며 그 신뢰를 지키기 위한 책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진실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막상 진실을 마주하면 감당하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솔직함을 실천해야 할까요? 칸트의 철학은 단순합니다. 거짓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우리는 언제나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솔직함이란 단순히 사실을 말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함이 단순히 진실을 말하는 것만을 의미할까요? 칸트는 거짓이 도덕적 질서를 파괴한다고 말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과 그 진실이 어떻게 전달되는가는 완전히 다른 문제이니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솔직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솔직함이 잔인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죠. 한 회사에서 일하는 두 사람, 한주는 신입사원이고 성민은 그를 가르치는 선배입니다. 한주는 처음으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 준비했죠. 하지만 결과는 예상보다 좋지 않았어요. 보고서를 본 성민은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솔직히 말할게. 이건 전혀 수준이 안 돼. 너 이 정도밖에 못해? 한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솔직한 피드백이긴 했지만 그 솔직함이 과연 도움이 되었을까요? 솔직함이 단순히 진실을 말하는 것이라면 성민의 말도 정당한 것이겠죠. 하지만 칸트의 철학에서 말하는 진정한 솔직함은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칸트는 인간이 단순히 도덕적 규칙을 따르는 것을 넘어 서로를 목적 그 자체로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누군가에게 솔직하게 말할 때도 그 사람이 단순히 비판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더 나아질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을 다시 떠올려 볼까요? 이번에는 성민이 조금 다르게 말했습니다. 한주야, 보고서에서 고쳐야 할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을 좀 더 보완하면 훨씬 좋아질 거야. 네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같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지만 전달 방식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는 상대를 주저앉히는 말이 되고 하나는 상대를 성장시킬 수 있는 말이 되는 것이죠. 진실을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 또한 도덕적 선택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칸트가 말하는 솔직함은 단순히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실이 상대에게 주는 영향을 함께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솔직해야 할까요?
솔직함이 도덕적 의무라면 그 의무는 단순히 진실을 말하는 것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솔직함이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상처만 남기는지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진정한 솔직함이 아닐까요? 그러나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솔직함과 배려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할까요? 칸트는 정말 모든 상황에서 솔직해야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이제 솔직함이 가진 또 다른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솔직함과 배려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칸트는 정말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솔직함을 주장한 걸까요? 사실 칸트의 철학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가 말하는 솔직함은 단순한 사실 전달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인간이 서로를 도구로 대하지 않고 그 자체로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주장하는 절대적 솔직함이 때로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솔직함을 실천해야 할까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언제나 솔직함을 강조했죠. 무슨 일이 있어도 거짓말은 안 된다. 그래서 그는 거짓 없이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아버지가 오랫동안 자신에게 중요한 사실을 숨겨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가족이 힘들었던 순간들, 그는 그 모든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왜 이제야 말해준 거예요? 그는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땐 네가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 순간 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버지가 했던 말과 행동이 모순된다고 느꼈죠. 하지만 동시에 어린 시절의 자신이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과연 감당할 수 있었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그의 선택은 어쩌면 최선이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언제나 최선일까? 칸트는 거짓말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진실을 즉시 말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아닙니다. 그가 중요하게 여긴 것은 우리가 진실을 말할 때 그것이 상대를 존중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사실을 즉시 말하지 않았던 것은 어쩌면 그를 보호하기 위한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히 옳은 선택이었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겠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솔직함이란 단순히 진실을 말하는 것 이상이라는 점입니다. 솔직함은 상대가 그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그것이 관계를 지키는 방식으로 전달될 때 진정한 의미를 가집니다. 칸트의 철학을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언제나 진실을 말해야 하지만 그 진실이 누군가에게 불필요한 상처가 되지 않도록 전하는 방식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이 가장 올바른 솔직함일까요? 이제 솔직함의 책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솔직함은 단순히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실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를 고려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모두 솔직해야 한다고 배우지만 동시에 말을 가려해야 한다는 조언도 듣습니다. 그렇다면 솔직함과 책임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 나는 솔직했을 뿐이야. 이 말은 때로 책임을 회피하는 핑계로 쓰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한 뒤 나는 거짓말을 한 게 아니야. 단지 솔직했을 뿐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하지만 솔직함이란 그 말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까지 고려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솔직함에는 책임이 따른다. 이 말은 칸트의 철학에서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칸트는 단순히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말이 보편적인 도덕 원칙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내가 하는 솔직한 말이
누군가를 모욕하거나 상처 주는 방식이 된다면 그것은 도덕적인 행동일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 두 친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친구는 큰 결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도전을 할지, 안정적인 길을 선택할지 고민하고 있었죠. 그는 가까운 친구에게 솔직한 조언을 부탁했습니다. 너라면 어떻게 할 거야? 진짜 솔직하게 말해줘. 그러자 친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넌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솔직히 너한테는 무리일 것 같아. 괜한 도전하지 말고 그냥 현실적인 선택을 해. 이 대답은 솔직했을까요? 어쩌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그를 위한 말이었을까요? 조언을 들은 그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꿈을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중에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친구의 솔직한 말이 사실은 그의 두려움을 더 키웠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이 친구는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솔직했을 뿐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솔직함은 단순한 사실 전달이 아니다. 그것은 상대를 존중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솔직한 말은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칸트의 철학에서 중요한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진실을 말하되 그 진실이 상대를 성장시키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 우리는 솔직함을 빙자해 누군가를 주저앉히는 말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그 솔직함으로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솔직함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솔직함과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언제 솔직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 솔직함은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어야 할까요? 칸트는 거짓말을 절대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이 허용되는 순간 도덕의 보편성은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솔직함이란 단순히 진실을 말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요. 그것은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말하는 것, 그리고 그 말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제 질문을 던져볼게요. 나는 솔직한 사람인가? 만약 그렇다면 그 솔직함은 어떤 형태인가요? 내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는 말이 되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솔직함을 미덕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솔직함을 제대로 실천하는 것은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그 솔직함이 가진 책임까지 함께 고민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말은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솔직할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일까? 이 말이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 말일까? 이 말을 들었을 때 상대는 어떻게 느낄까? 솔직함이란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이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솔직함에 대한 여러분의 경험, 그리고 솔직함을 실천하는 방식에 대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곳 사유의 창에서 더 많은 이야기로 함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곳은 사유의 창. 우리의 생각이 자라고 서로의 이야기가 얽히며 더 깊고 넓은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곳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 숲속에서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기를 바라며 다시 만나요.